안녕하세요. 오늘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강원대 교수님을 모시고 그 경영자 목소리 독서 모임 17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강원대 교수님이 바로 아까지 왔는데 지금 파킹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. 근데 7시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 뭐 연사 소개는 본인이 안 들으셔도 되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저 코로나 2.5 거리두기 때문에 여기 9분만 들어와주셨어요. 그리고 옆방 늦게 오신 분들은 양쪽 방에서 줌으로 강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오늘 그 강의를 맡으실 연사분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고요. 서울대학교에서 학사, 석사, 박사를 하셨습니다. 그리고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박사를 하셨고요. 한국의 정치, 정당, 선거 등 연구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입니다. 듀크 대학교에 방문 교수를 하셨고요. 한국정당학회 그리고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원의 시민정치 패널 소장을 하셨고요. 저서도 이렇게 많습니다. 뭐 정치, 대통령제, 뭐 민주화, 뭐 시민 이런 제목의 저서들이 많습니다. 이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은 목차를 보면 4부로 되어 있죠. 그 1부는 대통령, 2부는 선거, 3부는 정당, 4부는 민주화. 그런데 제가 중요한 그 상징적인 용어들만 좀 추렸습니다. 민주공화국, 그 다음에 한국 정치사, 그 정치개혁, 그 다음에 시민사회. 요 중에서 아마 중요한 오늘 화두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시사 매거진의 서평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정치는 시끄럽고 혼란하며 세상이 뒤집을 것 같은 분노와 저항이 표출되기도 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다. 한국 정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개되었고 어떠한 특성이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한지를 지은이는 대통령, 선거, 정당, 민주화는 4가지 키워드로 통해 살펴봤다. 나아가서 현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걸어온 길을 모색하고 우리 정치가 갖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. 이것이 이제 서평입니다. 이분이 이제 정치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한 게 좀 있는데요. 저는 이 자율이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했길래 자율을 한 말을 해봤습니다. 이분은 climb at your own risk, swim at your own risk. 이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은 이런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동에 대해서 자율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. 저도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스위스 가보셨죠? 이게 이제 티틀리산인데요. 제가 스위스에서 처음 제 스키를 배울 때 이 꼭대기에까지 겁도 없이 올라갔습니다. 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요. 리프트가 아니라. 저기 한 30분 올라가는데 저기서 저 중간 베이스 캠프까지 오는데 8.5km입니다. 그리고 저 베이스 캠프에서 다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또 8km예요. 그러니까 저기서 쉬지 않고 내려오면 16km인데 이런 식으로 눈이 접혀 있죠.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그때 그 80년대 젊을 때 한 2번 죽을 뻔했거든요. 왜냐면 한 번은 저걸 4시에 타고 올라갔는데 스키를 자꾸만 잘 못하니까 중간에 해가 졌습니다. 한 4시 반 되니까 해를 지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스키 들고 거의 기다시피 해서 왔더니 한 7시 반이 됐더라고요. 근데 누구 하나도 네 리스크에서 갔으니까 뭐라고 시비를 안 걸어요. 그리고 제가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눈을 타고 내려오다가 머리가 거꾸로 박힌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눈이 좋아요. 눈이 한 오면 보통 2m씩 오거든요. 근데 영하 한 1도 정도 되니까 눈이 송 같습니다. 그걸 거꾸로 딱 박히면 스키 대는 위로 올라오고 머리는 박혀버립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나오질 않아요.
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꺼내줘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.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는데 십자가가 가끔가다 걸려 있더라고요. 나무 십자가가. 그래서 제가 그 스위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. 이게 뭐냐 그랬더니 거기서 스키 타다가 죽은 사람 자리라고요. 도처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자율이라는 거는 네가 스스로 위험을 책임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. 저는 이 자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미국이 IT가 엄청 발달한 나라입니다. 자동차 과속할도요, CCTV로 잡지를 않습니다. 그 사람들이 CCTV로 잡을 줄 몰라서 안 잡겠습니까? 운전하는 사람의 자율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. 그리고 술을 먹고 제가 음주운전 저도 걸려봤어요. 불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미국 그거 없었겠어요? 있습니다. 절대로 안 불어요. 그건 인권의 엄청난 저거고 시민사회의 자유를 층을 침해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걷게 합니다. 흰 줄 쫙 해놓고 걸어보라 그럽니다. 그래서 비틀거리면 잡아가지 우리처럼 아무나 멀쩡한 사람들 다 불게 하지는 않습니다. 자유라고 방임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.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라 그러는데 저도 이걸 보면 선진이 아니에요. 지금 애 가지고 오는데 애 걷고 오는데 오토바이가 막 달립니다. 잡았어요. 왜 인도를 이렇게 달립니까? 그랬더니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영업 뛰는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. 그러겠습니다. 인도에 차가 이렇게 지금 차 있고요. 이거 인천입니다. 인천은 아예 인도가 없어졌어요.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. 이게 자율과 방임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. 그리고 이 교수님이 또 한 가지 중점을 둔 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.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러면 뭐 굉장히 고차원적인 줄 아는데 옥스포드 딕셔너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좋은 가문이란 것은 명예로운 행동을 갖다가 어쨌든 해야 되는, 그죠? 거기에 대한 통제를 받고, 그 다음에 특권이란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. 그러니까 명예로운 행동과 특권에 대한 책임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거든요. 이게 지금 로마 시대 때 카르타고 전쟁할 때 로마가 빨간색이고 이 파란색이 카르타고인데 한니발 전쟁을 5년 했거든요. 2차 전쟁 때 5년을 했습니다. 이때 13명의 수상이 죽었어요. 집정관이면 수상이거든요. 수상이 자기 돈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에 나갑니다. 대부분 귀족들은요. 국가가 대주지 않았어요. 6개월에 한 명씩 가서 죽었습니다. 그러니까 귀족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. 이거 보십시오. 이게 이튼 칼리지입니다.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 같은 데죠. 1차 대전 때 이튼 졸업생 5,619명이 참전해가지고 1,157명이 죽었습니다. 2차 대전 때 또 다 나갔어요. 4,960명이 가서 700명이 죽었습니다. 근데 제가 런던에 한 6개월 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. 저도 이 출퇴근을 이 페리보트로 했습니다. 이 페리보트가 선착장에 들어올 때 이 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여자가 빠졌습니다. 근데 한 70세 된 노인이 뛰어들어서 그 여자를 구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. 그 나중에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. 당신 나이 들은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구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솔선수범하라고 배웠다. 그 학교가 어디냐? 이튼 칼리지다. 그래서 영국의 대서특필이 됐습니다. 역시 이튼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학교다. 제가 워싱턴에 있었지만,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19개의 박물관이고, 워싱턴 DC에서 제일 큰 땅을 갖고 있습니다. 백악관 바로 앞부터 시작해서 쫙 돼 있는데, 이거 1826년에 제임스 스미소니이 기증한 겁니다.
뭐 빌 게이츠 돈 냈죠? 뭐 스탠포드 다 개인이 낸 겁니다. 이 사람 유명하죠. 이 사람 저 세계 그 듀티리샵의 오너입니다. 척 핀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른쪽 팔목의 시계가요 10,000원짜리 시계예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전 재산 내놨습니다.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Shoes have no pocket.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. 자기는 벌은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. 이 정도가 되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얘기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이 책에서 한번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좀 잘 들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교수님을 소개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강의하시죠? 네.